전 세계 어디에 있어도 쥐도새도 모르게 제거할 수 있는 MQ1 프레데터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어디든 공격이 가능한 공포의 무인기 MQ1 프레데터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는 항상 미국의 안보를 위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 특히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로 직접 요원을 투입하는 것인데요. 요원을 투입하면 가장 가까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사람이다 보니 유동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성이 수반되죠. 만약 요원이 목숨을 잃으면 그 자체로도 매우 큰 문제지만 신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보가 적진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IA와 국방부는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대국을 감시할 수 있는 무인 드론을 개발하고자 했죠. 이때가 무려 1980년대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맥도날드 1호점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미국은 이때부터 무인 드론을 개발한 것이죠. 미 국방부는 일단 개발 사업을 시작했지만 무인 드론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소음이었는데요. 몰래 다른 나라를 살펴봐야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버리면 이래저래 문제가 많았죠. 그러던 중 미국을 구원해줄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군 수석 디자이너 출신의 아브라함 카렘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보다 한 발 앞선 무인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인간이 최초로 운용한 무인 드론이 바로 1982년 레바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운용한 드론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무인 드론 개발 기술과 운용 능력은 미국보다 확실히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라엘의 기술자 카렘이 197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 있었는데요. 그렇게 CIA는 카렘에게 접근했고 카렘은 미국에게 협력해 조용한 엔진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프레데터, 포식자라는 의미입니다. CIA와 국방부가 시작한 프레데터 개발 사업에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참여했으며 카렐의 도움으로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1994년 오랜 노력 끝에 RQ-1 프레데터가 탄생하죠. 개발을 마친 프레데터는 1년 동안 각종 평가와 훈련을 받았으며 1995년부터 실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레데터는 미국의 눈 역할을 맡아 효과적으로 정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했는데요. 국외에서 작전을 수행해도 미 본토에서 실시간으로 임무 수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효율적인 무기체계였습니다. 요원을 보낼 필요도 없고 조종사도 필요 없었기에 소중한 미군들을 더는 잃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무인기를 도입했음에도 미국의 욕심은 끝나지 않았는데요. 초기 목적이었던 정찰과 감시 임무는 충분히 수행했지만 이제 무인 드론이 공격까지 해주길 원했죠. 그렇게 프레데터에 무장을 장착하는 개량 사업이 시작됩니다. 미국이 돈과 기술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 결과 2001년에 무장을 장착할 수 있게끔 재탄생합니다. 바로 이 무기가 오늘의 주인공 MQ-1 프레데터입니다. MQ-1 프레데터의 재원을 살펴보자면 전장은 8.22m이며 중량은 512kg입니다. 무인기라 승무원은 없지만 운용을 위해 2~3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조종이나 정보 분석을 위한 인원이죠. 최고 속도는 시속 222km이며 항속거리는 1250km입니다. 무장으로는 2개의 하드포인트에 총 204kg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헬파이어 2발을 탑재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스팅어 대공미사일 4발, 6발의 그리핀 대지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프레데터의 초기 목적은 정찰과 감시였는데요. 초기 프레데터의 제식 명칭인 RQ-1에서 R은 정찰을 의미하며 Q는 무인기를 뜻합니다. 즉 RQ-1 프레데터는 정찰을 위한 무인기라는 뜻이죠. 그리고 공격형으로 개량된 MQ-1 프레데터에서 M은 다목적이라는 의미로 MQ-1은 다목적 무인기라는 뜻입니다. 정찰도 하고 필요에 따라 공격 임무도 가능한 만능 기체입니다. 프레데터에는 조종사가 좀 더 생생하게 정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들이 많은데요. 먼저 지형 패턴을 자세히 그려주며 이동 표적까지 추적해주는 합성 개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악천 후에도 사용할 수 있죠. 거기다 전자광학 및 적외선 감지기까지 달려있어 차원이 다른 정찰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능이 너무 좋아 문제가 될 정도였는데요. 엄청난 고해상도의 카메라와 센서 때문에 보기 힘든 잔인한 장면까지 그대로 송출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해야 하는 조종사들은
PTSD로 고통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영화를 보면 무인기의 종류는 다르지만 무인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고심하며 힘들어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식 스토리가 원래 영화를 추천하는 채널은 아니지만 이 영화에서는 드론으로 어떻게 작전을 수행하는지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으며 다양한 드론들도 등장하니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재미도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이와 같은 부작용에도 프레데터와 같은 고성능 무인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작전 현장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력적인 무기였죠. 잘 훈련된 미군 한 명을 작전 지역에 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0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게다가 작전 중 병사가 사망하게 된다면 이 인명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죠. 반면 프레데터의 대당 가격은 약 450만 달러로 하나로 약 49억 원입니다. 비록 부작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인기를 한 대라도 더 운용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봐도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단한 프레데터는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을까요? 프레데터가 가장 먼저 실전을 치른 곳은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한창이던 발칸 반도였습니다. 이때 투입된 프레데터는 RQ-1으로 정찰 임무만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되었죠. 이후 1996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찰을 수행하던 프레데터가 중동 무장단체의 수장을 추적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무장이 없는 RQ-1 프레데터가 투입되어 공격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MQ-1이 등장한 대망의 2001년, 2001년이면 그가 미국 초유의 사태를 벌인 해인데요. 진주만 공습 이후 공격이라곤 받아본 적 없던 미국이 이런 엄청난 습격을 당해버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거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때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양아치 같은 북한도 주동자를 비난하며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괜히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다가 미국 심기라도 건드리는 날엔 그날로 북한이 지도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무튼 이 사건 직후 프레데터는 아프가니스탄 상공을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며 눈에 불을 켜고 무장단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같은 해 11월 무장단체의 간부 한 명을 사살하는데 성공하죠.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고작 간부 한 명의 화가 풀릴 미국이 아닌데요. 2002년에는 그의 경호원으로 지냈던 예멘 무장단체의 수장도 사살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있던 무장단체 서열 3위도 사살되었죠. 모두 MQ-1 프레데터에게 포착되어 헬파이어 미사일을 맞은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프레데터를 미친듯이 활용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북서부 지역에 공습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무장단체의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2004년 이후부터 진행된 프레데터의 공습에서 775명의 민간인이 오폭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파키스탄과의 외교 관계가 틀어졌고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MQ-1 프레데터를 넘어 훨씬 향상된 MQ-9 리퍼를 개발하며 지금도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게 보내고 있죠. 프레데터는 또 하나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유인기와 교전을 벌인 최초의 무인기라는 것인데요. 2002년 이라크 상공에서 미그 25와 교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프레데터는 스팅어 미사일로 무장하고 미그 25를 공격했지만 결국 미그 25의 미사일에 격추되었죠. 이 밖에도 이란에서 수호이 25와 교전한 경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직까지는 무인기가 유인 전투기를 상대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프레데터는 추락해도 다시 뽑으면 그만이고 유인기는 목숨을 위협받으니 견제 수준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프레데터는 현재까지 360여 대가 생산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터키, 아랍에미리트, 모로코에서 운용했습니다. 현재는 MQ-9 리퍼에게 그 자리를 모두 내어주었죠. 이렇게 포식자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암살 전문 무인기 프레데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